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12번째 페이지 걸어다니는 한 폭의 수묵화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요즘 뭐 잡지사가 자리세를 놨네요. 한판 승부는 잘 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에? 안경은 왜 벗는 거야? 안경 끼면은 약간 너무 범생같이 보이잖아요. 안경을 벗어야 위협적으로 보이지. 야, 몇 달 만에 보는 또 타투 썬킴입니다. 아니 이거를 네. 재활용을 할지 몰랐네요. 이거 저희가 문신 또 타투를. 곳간이 넉넉치 않아서 최대한 아나바다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예.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문신 타투 팔토시를 하고 있는데 예.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이거 저희 그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네. 타투 썬킴 사진을 보고는 그때 저렇게 생긴 사람들은 보통 사회에 그렇게 큰 해악이 되지 않고 그냥 제비 정도 된다. 제비도 큰 해악이에요 그거. 이거를 예.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여기 잡지사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CBS에서? CBS 최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거 합시다 이거네. 좋습니다. 예, 우리 겁니다. 네. 선생님 목욕탕 자주 가시는데 목욕탕에서 등에 이제 뭐 달마대사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 분 보면 어떻게 대처하시냐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나이가 지긋하신 그 어르신이셨어요. 예. 한 7, 80대 되는 어르신이 이제 그 온탕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할아버지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거의 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계시길래 약간 반수영도 하고 계시고 저기 어르신 잠깐만 비키십시오. 저도 좀 저기 몸 좀 지지게요. 예. 젊은이 미안하네. 아유 내가 몸이 좀 이러다 벌떡이라네. 용이 한 마리가 올라오네. 용이 한 마리가. 승천한다. 와. 어르신께서 다 차지하셔야지 이거는. 온탕에서 용이 승천했다. 야. 제가 이무기가 되겠습니다. 야, 온탕에서 용 난다. 전 냉탕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문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저자세로 나간다고. 고마워 젊은이 내가 좀 더 몸을 지질게. 계속 계십시오. 등 밀어드릴까요 어르신? 그렇습니다. 그분의 진위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썬킴 선생님이 혼자 그냥 겁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의외로 근데 그 목욕탕에 가면은 그 걸어다니는 동양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지. 예. 어떻게 하세요 우리 편집장님은요? 저는 그냥 뭐 조용히 예. 의기소침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고개 숙이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 서울 시내 5성급 호텔들이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조성하는 과한 문신이 있는 고객에 한해서 헬스장, 수영장 출입을 제한한다 이렇게 공지를 올렸는데요. 좀 문신은 뭐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그래도 상대방에게 위협감이나 어떤 불편함을 주는 거는 좀 제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늘 썬문답에서는 타투의 역사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욕탕이나 이런 그 사우나에서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네. 의외로 우리가 타투 문신의 나라라고 하면 일본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야쿠자. 일단 야쿠자 문신. 야쿠자 문신이요? 예. 근데 일본의 온천이라든지 사우나 목간통에 가시면은 예. 의외로 대부분 다 붙여놨어요. 뭘요? 문신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완전 출입 금지. 일본이 그래요? 일본에 그래요. 요것도 여기 오늘 후반부에 예. 일본 야쿠자의 문신과 네. 일본 사우나는 왜 그런 문신 수묵화들을 금지시키나 예. 말씀드릴게요. 미리 예고편을 이제 자체 제작하시네.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말라 이거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저는 타투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타투가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건가요? 타투는 말 그대로 몸의 그 피부에다가 네. 일부러 상처를 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잉크 같은 그 안료를 집어 넣는 게 타투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아파요 저게 되게요. 아프겠지. 그 이제 표피층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네네. 목욕탕 가면 떼미는 부분이요. 네. 거기다가 그리면은 한 달 후면 지워진대요. 그래야 바늘을 진피층까지 집어넣고 깊숙이 거기다가 상처를 낸 다음에 거기다가 잉크를 집어넣는데 문제는 저기가 이제 신경이 닿는 부위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바늘을 콕콕콕콕콕 찔러가지고 잉크를 집어넣는데 아프죠 저게요. 그래가지고 짧게 걸리면 뭐 1시간도 걸리는 것도 있고 뭐 용 한 마리가 승천하는 걸 등판에 다 그린다 하면 5시간도 걸리고. 가끔 그리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완성이 안 된 분들 계세요. 가끔. 예. 예. 근데 진짜 뭐 체했을 때 손 따는 거는 비교도 안 되겠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사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네. 건강검진할 때도 그 주사 혈액 검사할 때 그 피를 뽑잖아요. 바늘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 때문에 한 5분 실랑이를 벌여요.
그거 민폐예요. 건강검진 시즌에 줄 기다리게 했는데 정말. 저는 그래서 아직 저는 문신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사탕 주면 또 기분 좋게 하죠. 아싸 땅이다. 찔러도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타투가 특정 문화의 어떤 유산이라고 보기보다는 고대 거의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풍습이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구석기 시대 때 그 동굴 벽화들을 보면은 네. 의외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팔다리에 뭔가 문신과 비슷한 거를 그려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럼 왜 옛날 우리 구석기 시대 선조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신을 했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자기 몸에 그림을 그릴 생각. 그렇죠. 주술적인 목적으로 그렸다라는 것이 거의 중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냥을 나갔는데 무섭잖아요. 네. 내가 호랑이를 사냥한다. 네. 그 몸에 호랑이 문신을 그려가지고 나도 호랑이가 되자. 이런 식으로. 내가 맘모스가 편해? 메머드가 편하세요? 저는 맘모스 빵을 많이 먹어가지고. 네. 아재세대. 어쨌든 맘모스를 사냥하러 갈 때는 몸에 맘모스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주술적인 목적으로 문신을 했다라는 것이 중론이에요. 그렇군요. 주술적인 목적. 그럼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타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지난 1991년도에 알프스 요를레이 그 만년설에서 청동기 시대 때 꽁꽁 얼려진 상태로 발견된 냉동인간이 등장을 해요. 예. 이 인간이 기원전 3,300년경에 하다가 네. 얼음 속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이제 프로즌 아이스 상태로 됐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하나둘 나오더라고 알프스 같은 데서. 나와요. 네. 이 거의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약 5,000년 된 거죠. 5,000년 기원전 3,300년이니까. 예. 5,000년 된 그 냉동 아이스맨에 약 58개의 문신이 발견됐어요. 많이도 했네. 근데 보니까 이제 허리와 발목 쪽에 이제 그 문신들이 있는 거로 봐가지고 주술적인 목적도 있지만 보통 저 당시 이제 그 신석기 시대 때도 그렇고 청동기 때까지 발견된 미이라들의 문신의 위치를 보면은 팔꿈치, 팔목, 손가락, 마디 이런 데 주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잘 상처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사냥할 때 좀 지켜달라라는 주술적 목적이 있지 않았나 라고 추측이 되고 있어요.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럼 방금 저 반장선거 그 개표할 때 이렇게 짝대기 해가지고. 저 무슨 반장선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인데요. 반장선거 했을 수도 있겠죠. 문신으로. 그 당시에. 내가 반장이야.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대 이집트 미라에서도 문신한 어떤 미라가 발견됐다고? 예.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당시 이집트의 여자 사제였던 아무네트. 저기요. 물고기 잡아야 되는데 어떤 네트 던질까요? 아무네트나 던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예. 아무네트를 근데 외워야 되나요? 아무네트 미이라를? 외우면 좋죠. 이집트의 여자 사제였다. 예. 아무네트의 그 미이라에도 네네. 지금 그 문신의 흔적이 발견되는데 배꼽 아래 하복부에서 집중적으로 문신이 발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아무네트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성의 미라를 보면 특히 저 하복부, 배꼽 아래에 이제 문신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약간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약간 생식적인 목적으로 이거를 문신을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이 되고 있어요. 어떤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문신이 일종의 증표 역할을 했다고 하던데요. 예. 부적의 역할도 하고 신분증이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신분증 없죠. 저기요. 자, 검문 있겠습니다. 아테네 경찰입니다. 검문은 있었나요? 검문은 있죠. 있었다. 방 같은 거 붙었잖아요. 예. 신분증 좀 보십시오. 그럼 팔 딱 보여주면서 여기 제 이름입니다. 난 징표 역할도 많았다고 해요. 징표 얘기 나온 김에 사랑의 징표로 문신을 한 역사는 굉장히 깊어요. 사랑의 징표로 문신을 했다. 남녀끼리 요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형외과는 제 친구들이 많은데 문신 지우러 많이 온대요. 레이저로요.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깨진 다음에 커플 타투했다가 지우러 오는 친구들이 많대요. 선생님 좀 지워달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운 흔적이 한두 개가 아닌 친구들이 많대요. 이니셜이 온몸에 막 가득하구나. KSY. KSY 제 이름인데. 이니셜 천지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연애 박사로서 제 말씀 잘 들으라니까요. 사귀실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뭔가요? 첫 번째, 문신을 서로 욕을 할 수는 있지만, 자기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 문신하지 말고 우리 다른 걸 하자. 우리 남산 올라가서 사랑의 열쇠 할까? 이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시고 예, 예. 특히 차에 네. 트렁크에 이니셜로 이거 문자 붙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번호판 위에다가 KSY 같은 거 있어요. 예. 그거를 잘못 붙이면은 예. 도색 다시 해야 돼요. 그 골치예요 또. 중고차 감가돼요 이거. 감가상각 장난 아닙니다. 예. 남산 열쇠는 5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철거를 해주지만 문신이나 그 차량 그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해야 돼요, 우리 돈 들여서. 예. 자, 굉장히 머쓱해요. 가가지고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문신 거품 문신 지우러요. 네. 아니면 새로 누굴 만나서 이니셜에서 약간 겹치는 데는 놔두고. 아니면 같은 이시면은 그 L 이니셜과 예. 똑같은 이름의 상대편을 소개팅 해달라는 아니면 거죠. 개명을 종용해. 개명이요? 알겠습니다. 상상 한번 해봤고요. 타투의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타이티어, 타타우에서 비롯된 말인가요? 타이티어, 남태평양의 타이티어인데요. 타이티죠, 타이티 섬이요. 타이티. 예. 타이티에서 쓰이는 언어로 치다, 탁탁 치다가 타타우라고 해요. 그래요. 예. 일단은 타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막대기든지 짝대기든지 아니면 꼬챙이로 콱콱콱콱콱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화된 게 그 이름도 유명한 제임스 쿡 선장 때문이에요. 쿡 선장. 예. 쿡 선장 요리 잘하시는 분이죠. 쿡 선장이 네. 이제 태평양을 쭉 탐험을 하다가 타이티에 갔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 당시 올드스쿨 타투라고 유행을 했거든요. 올드스쿨 타투는 뭔가요? 바다를 항해할 때 약간 부적같이 그리는 세일러맨들이 무슨 뭐 닷이라든지 아니면 해골 같은 거. 바다 여행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무사히 고향에 도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선원들이 그리는 그 문신들을 올드스쿨 타투라고 하거든요. 제임스 쿡 선장이 타이티에 가 보니까 오만 얼굴에 다 문신하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예. Excuse me. What is this? 다다우? 타투? 해가지고 예. 이거라면은 우리도 네. 해보니까 약간 항해를 잘했을 것 같이 보여요. 예. 그래서 이걸 선원들한테 소개를 하고 이거를 제임스 쿡 선장을 따라갔던 선원들이 이제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야 우리도 그러면 팔뚝이 이런 데다가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우리 타투 한번 그려볼까? 해서 그리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그거지 않습니까? 뭐죠? 코끼리? 아니요. 뭐죠? 뽀빠이 세일러맨 빠빠 뽀빠이. 올리브 살려줘요. 뽀빠이 타투 있나요? 뽀빠이 팔에 타투 있었나? 닷그림 있잖아요. 닷그림. 예. 그게 올드스쿨이라니까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타이티 섬 진짜 올드스쿨 뉴스쿨이 됐네. 타이티 섬 문신이. 그렇죠. 네. 예. 하지만 뭐 당시 이제 폴리네시아 그 원주민들을 본 유럽 선교사들 제국주의자들은 원주민들의 타투가 너무 야만적이다 이렇게 배척하는 경향도 있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일단 뭐 제임스 쿡 선장을 따라서는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이 내 몸을 지켜줄 수 있는 뭐 수호 천사다라고 문신을 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제국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타투를 약간 미개한 비문명권의 원주민들의 문화로 퉁치고 넘어가가지고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거 우리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걸 왜 하냐. 이건 무식한 원주민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비하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태평양 출신의 그 지올로라는 한 전사가 있었는데 약간 뭐라고 할까 지금 그 인간 동물원 같이 나라별로 돌아다니면서 전시를 또 했다고요. 자,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에 지금 여러분들 뭐 추상화가 그려져 있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오십시오, 보십시오. 온몸이 도화지! 라고 하는 스페이스 약간 비인간적인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납치를 해서 전시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또 그 지금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마오리족 같은 경우는 얼굴에도 타투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해요, 진짜.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오리족의 목을 쳐가지고 그 목을 미라화시킨 다음에 이것도 전시를 많이 했다고 해요. 사람으로 안 본 거지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네. 그러니까요. 봐라 얼굴에 이렇게 그려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십시오. 50센트. 이런 식으로. 잔인한 역사입니다. 잔인합니다. 어쨌든 이런 남태평양 그 원주민들의 타투 풍습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계 각국의 역사 속 타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48년 러시아와 중국 국경에서 미라 항구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 미라도 타투를 한 미라였나요? 1948년도에 러시아와 중국 국경 지역에서 약 2400년 전에 미라가 발견이 됐는데 이 미라들에도 약간 동물 형상의 타투가 보시는 것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은 네. 온몸에 타투를 하면서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예. 약간 수호 천사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수호천사같이. 예. 선생님 옛날에 중국에서는 그 타투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도 궁금한데. 그 월나라 오나라라고 하면은 네. 지금으로 치면 약간 상하이와 항주 양쯔강 이남에 있던 나라들이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쯔강 이북,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베이징 같은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달했는데 네. 양쯔강 이남은 약간 야만인들로 생각했어요. 야만인들로요. 네. 그래서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이 월나라 오나라 지금의 그 상하이와 항주 지역의 이 주민들은 네. 온몸에 문신을 했다. 그래서 의관을 착용할 필요가 없다.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 네네네. 온몸에 자연 옷을 입고 있는데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약간 좀 비하하는 비하를 느낌도 하는 있네요. 거죠. 예. 근데 이 지역도 이제 유교가 이제 전파가 되면서 점점 문신이 사라지나 봐. 네. 아시다시피 유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주신 몸에 손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체 발부 수지 부모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유교 문화권의 중국에서는 슬슬 문신이 사라지는데 형벌의 형태로 등장을 해요. 형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형벌이죠. 아프진 않지만 네. 부모가 주신 몸에 낙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리고 중국 역사 가운데서 그 가장 유명한 문신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전에 네. 저희가 잡지사에서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악비 기억나세요? 악비 설명해 주신 적 있는데. 안 했나? 다른 데서 했나? 아니 여기서 했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인물이었지?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잡지사 악비라고 치시면 나와요. 악비 맞아. 악비 제가 선생님한테 들었었어요. 예. 이 악비라고 해서 그 중국 역사에 약간 중국의 이순신 장군이에요. 아닌가? 자 중국의 이순신. 예, 말씀해 보시죠. 예. 그 이제 예. 송나라가 그 뭐라고 할까 중국의 그 북방 오랑캐 이제 금나라와 맞서 싸우다가 네. 이 금나라한테 지면서 네. 이른바 송나라가 반쪽이 되면서 남송 시대가 열려요. 네. 이때 그 악비라는 명장이 네. 우리 송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겠다. 잃어버린 우리 화북 지역을 내가 되찾겠다. 물러가라 금나라여. 네. 라고 하면서 한족의 영웅으로 성장을 해요. 예. 근데 싸우다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싸우다가 중국의 그 야사에 따르면은 네. 악비 장군이 싸우다가 나 집에 갈래. 집에 와요. 네. 그 악비 장군의 엄마가 아들아, 너 지금 금나라 병사들과 싸우다가 지금 여기 왜 왔냐? 네. 엄마 무서워요. 약간의 각색이 있습니다. 예. 약간 각색이 있어요? 예. 내 이놈! 네. 우통 벗어! 어허? 엄마 추워요! 네. 우통 벗어! 예. 악비 장군이 우통을 벗어. 네. 뒤로 돌아! 예. 내 이놈! 하면서 악비 장군 미취아 가동인가요? 무슨 이렇게 아이 다루듯이 하나요, 어머니가? 악비 장군의 엄마가 예. 악비 장군의 등판에 네. 진충보국이라는 문신이 새겨요. 뭔가 멋진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심으로 충성을 당해서 나라를 지켜라. 야.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중국의 새기면 본인은 그걸 못 보잖아. 그렇네. 왜 등판에 생겼을까? 그러게. 배에 배에 새기지. 새기시면 이제. 아니면 손에 새기세요. 예. 어쨌든 진충보국하라. 그래가지고 지금도요. 예. 중국 그 항저우에 가면은 네. 악비 장군의 그 사당 묘가 있어요. 진짜 무덤도 있고. 네네네. 거기 가면 진짜 진충보국이 곳곳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중국에 약간 각색도 있겠지만 네. 그 악비 장군의 묘에 보면은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악비 뒤돌아 한 다음에 진충보국이라고 등판에 문신을 새겼다라는 장소가 또 보존이 돼 있거든요. 거기 가면 진짜로 중국인들 타투 시술이 이루어진 자리가 거기가 있다고. 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네네. 거기 가면 진짜로 사람들이 등판을 이거 옷을 벗어요. 예. 또 해보는구나. 벗은 다음에 네네네. 그 약간 그 퍼포먼스 하는 거죠. 자기야 엎드려봐. 진충보국. 사진 나라를 찍고. 지키자.
거기서 진짜 붙들고 가서 해주고 약간 돈 받는 거 어때요? 제가요? 네. 괜찮다. 아 그렇구나. 아 그리고 아까 그 형벌의 수단으로도 이제 타투가 쓰였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뭐 그런 뭐 흔히는 요새 안 쓰이지만 뭐 사극 같은데 보면 이 경을 칠 놈이 이 경을 칠놈이 경을 칠 놈. 경을 칠놈 이게 타투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내가 여기서 경은 뭘까요? 경. 경. 김선영 경, 썬킴경. 여러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경은 사전 찾아보면 옥편이란 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아, 진짜 추억의 옥편 진짜. 옥편을 보면은 네네. 문신색일 경자예요. 진짜로. 아, 그래요? 굉장히 드문 한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조선도 그렇고 당시 이제 중국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부모가 주신 몸에 손대는 것이 최악의 형벌이었어요. 네. 오죽했으면 목을 쳐야 되는 참수를 해야 되는 극악무도한 이런 죄인에게 임금이 몸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약을 내린 거 네.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약이요. 사약. 사약의 사자가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네. 부모님이 주신 몸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사약을 내리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해서 사약을 받을 경우에는 임금이 계신 쪽으로 절을 하고 사약을 원샷 때리거든요. 턱도 감사하겠다. 예. 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낙설한다는 건 최악의 형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을 칠 놈, 네 얼굴에 낙설을 당할 놈. 진짜 상스러운 욕이구나. 예. 우리도 한번 써볼까요? 굳이요? 굳이 하시는 예.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상파입니다. 예. 삼국지에도 타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던데요, 선생님. 하이. 갑자기 왜? 아까 일본 얘기 좀 해야 돼가지고. 삼국지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이가 나와? 아까 일본 얘기 사과하세요. 일단 중국 분들한테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일본 얘기를 좀 해야 돼가지고. 일본 얘기로 갈까요? 왜냐하면 삼국지 동의전이라고 있어요. 동의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원결이 삼국지는 여러분 거짓말인 걸 아시죠? 예. 도원결이 없어요. 그건 소설이에요. 네. 그 삼국지 소설 말고 진짜 정사 삼국지가 있거든요. 예. 진수가 쓴 네. 개그맨 김진수 씨가 아니라 네. 진수가 쓴 삼국지의 동의전이 있어요. 말 그대로 동쪽에 있는 오랑캐들의 역사인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마한진한 변한 얘기도 있고 예. 일본 그 외에 관련된 기록도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서기 300년경. 네. 그러니까 진수가 그 정사 삼국지를 쓴 것이 한 3세기가 되니까 네. 거기 보면은 바다 건너에 외란 나라가 있는데 예. 그 외에 있는 백성들은 온몸에 싹 다 문신을 했다. 그래요. 굉장히 무섭다라는 기록이 중국 정사 기록인 삼국지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일본은 과거에 타투하는 게 굉장히 흔했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삼국 고구려 신라 백제 특히 백제 왕인 박사를 통해 가지고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점점 타투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 시대 이전에는 일본에는 타투가 유행을 했었다. 유행을 했다가 점차 사라졌고 메이지 시대 때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를 일본 정부가 중시했기 때문에 그때 좀 타투가 많이 좀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말씀 이제 이걸 말씀드려야 돼요. 예, 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용팔도시 있잖아요. 네. 이게 등장한 것이 일본 에도 시대거든요. 용문신이요? 용문신, 잉어문신 이렇게요. 그래요? 일단 잉어하면 일본이긴 한데 약간 그렇죠. 느낌이. 용도 그렇고. 네.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일본은 정권이 바뀝니다.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른바 에도 막부를 만들어요. 네. 놀랍게도 이 에도 막부 260년 네.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 에도 막부를 이해를 해야지 현재 일본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맞아, 잘 몰라요. 에도 막부 특집 한번 하시죠. 에도 막부 특집 좋습니다. 예. 260년 동안 이제 일본이 그 약간 안정이 되고 그 약간 뭐라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여유가 생겨요. 네. 그걸 뭐 하냐? 책을 사서 보죠. 그때 이제 에도 막부에서 유행을 했던 책이 뭐냐면 수호지. 수호지가 유행을 했구나. 예. 우리도 7, 80년대 때 약간 먹고 살만 하니까 무협지 열풍이 불었잖아요. 네. 많이 보셨고. 예. 무협지가 키웠던 썬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수호지가 일본에서 많이 이제 그 인기를 끌었대요. 근데 수호지 주인공들이 구문용 등등 보면은 네. 다 문신했어요. 아, 그래요? 특히 이제 그 일본에서 그 그러네. 수호지가 유행을 했을 때 네. 목판 인쇄술이 이제 그 한참 발전을 했던 때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글만 있던 것이 아니라 네. 판화를 찍어가지고 아. 약간 삽화가 들어갔던 상태죠. 예. 그럼 다 봤겠네요, 그거를. 그러니까 수호지에 등장하는 이제 구문용 등등등의 이런 주인공들이 용문신, 잉어문신한 걸 본 거예요. 특히 구문용이 주인공 오브 주인공이거든요. 예. 이름 자체가 구문용이 뭐냐면 예. 9마리의 용을 문신했다 해서 구문용이에요. 아 진짜로. 아, 그러면 뭐 엄청 영향을 줬겠네. 끝난 거죠. 유행 탔구나. 아 그러니까 정말로 아파트가 네네네. 이게 들어가면은 너도 나도 아파트 이러면서 아, 이름 자체가 구문용인데 이걸 어떻게 참아 이거를? 내 이름가 그럼 나도 내 이름도 난 네. 닉네임을 로제로 하겠다. 브루노 마스로 하겠다. 이거 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이러면서 나도 한번 묻어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용문신이 아주 대유행을 했다는 겁니다. 에도막부 특집 나중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이건 뭡니까? 이걸 마무리야. 이거 예, 말씀하세요. 에도 막부에서 이 용문신이 대박을 친 거예요. 예. 너도 나도 다 이걸 용문신을 해요. 예. 이거를요. 예. 그런데 이제 메이지 유신이 단행된 다음에 네네네. 일본 정부가 우리도 서구 열강이 되자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서구 열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일본의 상투도 자르고 기모노 벗고 일본도 다 양복을 입고 네. 철도 깔고 소학교 만들고 의무 교육 만들고 네. 다 했잖아요. 네. 서구 열강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왔어요. 하이 와우 여기가 도쿄 뷰티풀 해서 네. 왔는데 사람들이 다 문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일본 메이지 정부가 예. 법으로 규정을 해요. 네. 앞으로 문신 금지. 우리가 미개인처럼 보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심지어 당시 오키나와 이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섬 지역에서는 일본 본토보다 더 많이 이제 그 문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이거를 염산으로 지워버리고 강제로 염산으로? 무조건 지우라고. 아유, 예. 다 지웠어요 그때 문신을요. 그때 누구야? 누구 마음대로 우리는 안 지워. 아니 누구야 이거 지금? 라스카 누구시죠? 정부 마음대로 이제 우리가 정부 말 들어라. 예. 한껏 치기가 오르셨네. 무슨 치기? 예. 야쿠자들이요. 아, 야쿠자들이 반항의 상징. 야, 우리는 청개구리다. 너 청개구리파야? 반항의 상징치고는 비유가 굉장히 동화적이네요. 너는 제주도 청개구리다. 제주도 감기파냐 임마? 아, 예. 그래가지고 예. 정부가 하자는 대로 우린 반대로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야쿠자는 반항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정부가 하는 거 그대로 반대로 간다 해서 야쿠자들이 그때부터 용문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의 그 온천에는 정부의 정책을 반하는 용문신한 야쿠자는 출입 금지다. 거기까지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예. 재밌네. 분위기 막 한껏 험악하게 잡아놓고 우린 청개구리다 이게 뭐야? 청개구리 무서워. 한 100만 마리가 뛰어와봐요. 너무 웃기네. 자, 선생님. 청개구리 파의 두목은 타투다. 개구리 왕눈이다. 예. 야! 알겠습니다. 투투씨 조심하시고요. 아프리카인들은 아예 문신 자체 기술을 개발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네. 이 검은 피부에 색깔 있는 타투를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피부색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몸에 상처를 그 내는 방법을 개발해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무늬를 눈에 띄는 무늬를 많이 개발했어요. 잘 보이려면. 그러니까 색소, 염료 가지고는 눈에 안 띄니까 오히려 화려한 칼로 상처를 내가지고 이거로 눈에 띄게 만들자. 약간 잔인한 그 타투 방법이 개발됐다고 하죠. 그러네요. 자, 끝으로 과거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역사에서 타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똑같이 형벌의 형태로 그 문신이 존재했어요. 예. 이른바 이제 자자라는 자자? 야, 그만 자자가 아니라 형벌 이름이 자자거든요. 똑같이 이제 묵형이라고도 하고 얼굴에 너는 노비, 너는 무슨 짓 했다라고 해서 문신을 새겨 버리는 거예요. 추노에서 봤다. 그렇죠. 웬만해서 안 지워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최악의 형벌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사기를 썼던 사마천이 당했던 궁형. 궁형. 남자로서 구실을 못하게 한 거. 아,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대부분 다 궁형 선고를 받으면 그냥 죽는데요. 그렇겠지. 이럴 바엔 나 차라리 깨끗하게 죽겠다. 스스로 사형시켜달라고. 궁형 그리고 내 얼굴에 너는 도둑놈이라고 글씨를 쓰기는 이 묵형. 그만큼 엄청난 형벌이었다. 엄청난 형벌이었다고 하죠. 이 새겨진 내용들도 다양해서 뭐 일반 절도자들에게는 절도라고 새기고 뭐 소나 말을 훔친 자는 도우, 도마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달리해서 이렇게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뭐 형벌에서나 쓰였던 타투인데 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 타투가 유행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정설은 없지만 가장 그 유력한 설은 뭐냐면 1970년대 말 특히 이제 타이완에서요. 미용 타투가 들어온 거예요. 하셨나요? 눈썹? 안 했습니다. 예. 저도 안 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너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눈썹 문신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아저씨들은 다 하지 않나요? 전 아저씨가 아니라. 그렇군요. 예, 그래서요. 이제 미용 문신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중구난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제 보사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이제 원래는 바늘 하나 가지고 한 번 찔러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번 찌르다 보니까 이제 위생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할 수가 없고 전문 자격이 있는 의료진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한이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미용 타투와 거기에 대한 제한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요새 이렇게 미용 타투 하는 분들 많고 또 이제 좀 가리고 싶은 수술 자국이나 흉터가 있는 분들이 또 타투를 그 위에다가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죠. 많이 계십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최초의 전기 문신 기계를 개발한 사람 누군가요, 선생님? 1891년에 그 사무엘 오 레일리라는 그 미국인인데요. 그 미국 특허청에 이 기계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약간 뭐라고 할까 업그레이드 버전이었거든요. 에디슨이 그 천에다가 자수를 놓는 기계. 약간 뭐라 그러지? 재봉틀 같은 거를 이제 개발했는데 이 사람이 참 그 재봉틀을 사람 피부에다가 잉크를 넣으면 되겠다. 원리는 비슷해요. 에디슨이 참 슬퍼했을걸요. 많은 영감을 줬네. 내가 만든 걸 저렇게 쓰냐? 그래가지고 이 오레일리가 그 에디슨의 자수 놓는 기계를 특허로 신청한 다음에 뉴욕에 있는 한 이발소에 처음으로 자동 문신기를 설치했다고 하죠. 오레일리 사진 나오는데 저기도 용 그림이네요. 용 그림 아니에요, 저거? 미국도 용인데? 그림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그 가슴 아픈 문신을 읽은 것 같아요. 뭐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연식이 있든지 아니면 영화 매니아들. 영화 천밀밀 보면요. 케미 샹드 케미미. 보면 거기 문신 나오나? 거기 보면 이제 장만옥이 나오고 장만옥과 사랑에 빠지는 한 그 조폭이 나와요. 그 조폭이 등 뒤에 그 장만옥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쥐다라고 하니까 그 장만옥이 약간 그 안마 시술사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장만옥을 깜짝 놀라고 해줘야 되겠지 하면서 등 뒤에다가 쥐 문신을 그리는데 그 쥐가 미키마우스였어요. 근데 그 조폭이 같이 뉴욕으로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장만옥이랑 그 깽단이 쏜 총에 죽어요. 장만옥이 뛰어가가지고 그땐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내 남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옷을 딱 벗겼는데 미키마우스가 딱 나온 거야. 펑펑. 거기다 진짜 뭐 시궁주의 이런 거 그렸으면 즐겁했을 텐데 미키마우스로 딱 트니까 여심을 얻네요. 그 조폭 참고로 그 유명한 홍콩 영화의 전설 증지위라는 배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영화 프로 하나 영화 한 편 본 느낌이네요. 자, 오랜만에 문신 이행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됐습니다. 문이 열리네요. 신부가 입장해요. 문 닫았어요. 쾅! 문을 왜 닫았는지는 여러분이 각자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투를 제거할 때는요, 시술할 때보다 5배 이상의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혹시 타투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게 돌이키기가 쉬운 작업이 아니니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타투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